안녕하세요. 블로그 파이터 돈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장인분들께서 부업으로 200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제가 활용을 해가지고 제 월급의 80% 이상을 벌어서 퇴사 후 창업으로 현재 1년 동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경험자로서 저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꿀팁 아닌 꿀팁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여느 평범한 20대 월급쟁이였는데요. 뭐 제 소득에 대해서는 뭐 작년까지는 200만 원대 월급을 받았던 뭐냐 중소기업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저의 예전 영상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선적으로 저도 뭐 똑같았어요. 뭐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제가 나이가 올해로 97년생 29살이거든요. 좀 여유로운 것 같아요. 물론 뭐 대기업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뭐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현대자동차, S-오일 뭐 이렇게 대기업 중에서도 하이 클래스인 곳이 있잖아요. 월급을 많이 주는데 거기로 이직을 하고 싶고 뭐 삼성전자 다니거나 뭐 SK 다니거나 아니 뭐 LG 다니거나 하면 좀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려고 좀 현재 좀 직장이 좀 불만족스러운 분들도 있는데 주변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은 그래도 만족하면서 다녀요. 프라이드도 강하고 그리고 공무원인 친구들이나 형 누나들도 봐도 현재 당연히 받는 돈이 급여가 적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공무원이니까 나중을 위해서 현재를 좀 존버한다. 그리고 워라밸이 좋죠. 뭐 빨간 날 다 쉬고 뭐 휴가 쓸 거 다 쓰고 하니까. 그래서 급여는 좀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금 같은 부분에서 뭐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이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좀 높으니까 그거를 위안 삼으면서 다니는데 다만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을 비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제가 본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좀 많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니신 분들이시라면 제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다만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촬영을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왜냐면 저 또한 그렇게 해서 저의 인생이 변했기 때문이죠. 거두절미하고 바로 제가 어떻게 중소기업 200만 원대 월급을 받았던 저 블로그 파일 돈불 김민재가 어떻게 창업까지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부업으로 어떻게 하면 200만 원 이상을 더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누구나 똑같이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은 20대 청년입니다. 1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2025년 현재에도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뭐 제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냐라고 여쭤봤을 때 제 기준에서 많이 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대기업 부장 정도 월급을 가져가긴 하지만 제가 이 정도 벌려고 물론 현재 급여도 현재 소득도 되게 감사합니다. 왜냐면 현재 대한민국 폐업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살아남았고 그 속에서도 뭐 중소기업 한 대리 정도의 월급을 받던 사람이 한 1년 만에 대기업 부장 정도의 월급을 받으니까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다만 만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단 한순간도 저의 소득에 대해서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1차적인 목표로 매출 말고 순수익, 세후는 물론 순수익, 뭐 밥값, 교통비 다 뺀 순수익이 1천만 원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1차적 목표를 아직 이루지 못해서 당연히 만족을 못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뭐 한 달에 1,000만 원 벌려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엄청난 목표를 갖고 있고 거대한 목표를 갖고 있고 다만 여기서 말을 하면 1차적 목표를 이루지도 못한 사람이 그 차순위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얘기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1차적 목표만 이루지 못했다고만 말씀드리고 좀 서론이 길었네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퇴근 후 부업을 하세요. 퇴근 후 부업을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쉽게 벌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르는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건 당연한 건데 뭐 자신의 현실이 돈이 부족해서 너무 살기 힘들다. 그러면 자신의 시간과 돈을 맞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현재 능력이 안 돼서 현재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능력이 되었다면
좋은 굵직한 굴지의 대기업을 들어가던가 아니면 사업을 해서 이미 성공을 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희 MZ 세대들이 정말 많이 자신이 가장 잘났다고 느끼거든요. 자격지심도 많이 느끼는 세대고 열등감도 많이 느끼는 세대인데 뭐 그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남들하고 비교인 것 같아요. 우선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SNS가 너무 발달이 됐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봐도 뭐 다른 사람들은 뭐 해외여행 가고 좋은 오마카세 뭐 파인다이닝을 먹는데 나는 현재 맨날 뭐 기업 다니면서 7,000원짜리 8,000원짜리 백반 먹고 있고 교통비 아끼려고 KPS 신청해가지고 교통비 좀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고 뭐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뭐 다 이해해요. 뭐 저도 KPS 이용하고 있고 저 역시조차도 뭐 커피값 아끼려고 커피를 안 먹었던 적도 있고 밥값 아끼려고 밥을 안 먹었던 적도 있고 정말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현재 생활이 좀 바뀌었냐? 뭐 그렇게 크게 바뀌지도 않았어요. 뭐 소득은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저의 소비 생활은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다만 뭐 좋은 사람 있으면 좀 밥 한 끼 내가 계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정도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우선적으로 퇴근하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알바를 하세요. 뭐 그게 카페 알바가 돼도 좋고요. 음식점 알바가 돼도 좋고요. 아니 뭐 종이접기를 하는 것도 좋고 뭐 인형 눈깔 붙이기도 좋아요. 그냥 돈이 될 수 있는 일을 뭐든 하세요. 내가 저는 퇴근하고 워라밸이 더 중요한데요. 저는 돈보다 워라밸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이 영상 보지 마세요. 이 영상은 오로지 돈에 대한 갈증을 풀어드리고 싶기 때문에 촬영한 영상이고요. 나는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릴 생각이 없어. 근데 일을 더 하기 싫은데 돈은 더 벌고 싶어. 물론 가능하겠죠. 이거는 근데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을 때,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가능한 얘기고, 현실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자신의 시간을 더 투입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저 29살 블로그 파이터 돈벌이 생각할 때는 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다 알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서 다 알아요. 9to6 하고 그 저녁 있는 삶, 주말 있는 삶, 공휴일 있는 삶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저도 왜 몰라요. 물론 사업을 하면서 제가 작년에 딱 하루 쉬었거든요. 뭐 근데 그보다 더 돈이 더 좋았고 그리고 공휴일 때 쉽게 쉴 수 없었던 게 쉬어버리면 거래처에서 좀 좋지 않은 이미지를 보여가지고 거래가 끊길까봐 그에 따른 걱정과 고민 때문에 쉬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리고 무조건 사업을 해서 아니 그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게 겸직 금지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뭐 그게 동종업계 겸직 금지 조항인지 아니면 다른 업종 모두 포함한 겸직 금지 조항인지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게 계약서 조항이 있거든요. 뭐 회사 경리분한테 물어봐도 좋고 아니면 자신이 작성한 계약서를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서 뭐 해도 좋고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조금의 상담료는 들어가겠지만 변호사를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오면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방향성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 방향성을 아는 데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블로그 파이터 물론 부업해서 얼마나 벌었는데 뭐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뭐 퇴근 후에 6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했겠어요. 저도 당연히 저녁 있는 삶을 즐기고 싶은 20대고 주말 있는 삶, 공휴일 있는 삶을 즐기고 싶은 20대였으니까 그냥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5만 원에 10만 원 정도 벌었고 근데 돈을 버니까 그만큼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윳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뭐 친구들하고 더 맛있는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을 더 할 수도 있고 뭐 투자를 더 할 수도 있고 저축을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선택지가 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 맛을 알아가지고 부업하는 시간을 점점 늘립니다. 뭐 물론 저는 그때에도 블로그 원고 작가 알바를 했어요. 블로그 한 1,500자에서 2,500자 사이 글을 한 편 쓰면 한 세금 떼고 한 8,000 정도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한 건, 두 건씩 뭐 처음에는 한 2, 3일에 하나씩 썼는데 나중에는 하루에 하나씩 쓰다가 뭐 하루에 두 개, 하루에 세 개 나중에 눈 떠보니까 하루에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현금으로 제 월급의 80% 정도 한 200만 원 가까이 번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을 두 번 받는 느낌이었고 너무 좋았죠. 그래서
부업으로 한 100만 원 이상 받잖아요.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한 200만 원, 300만 원대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여윳돈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찍히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좋죠, 당연히 좋죠. 이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그 한 100에서 150 정도 찍히잖아요. 그러면 부업으로 100에서 150 정도 찍히면 그 돈을 다 쓰세요. 다 쓰라고 이게 무슨 얘기야? 그 돈을 다 쓰시고 월급 돈 있잖아요. 월급 돈을 모두 저축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뭐 자신의 재산 증식을 하시는데 활용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재테크가 될 겁니다. 아, 난 돈 필요 없는데. 저는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다 생각해요. 나 돈 싫어, 전 돈 욕심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제가 29년 살면서 단 한 번도 돈 욕심 없는 사람 못 봤고 돈 싫어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누구나 주식을 하고요, 누구나 부동산을 하고요,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고요. 주식,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 돈 욕심 없다고 하는 건 좀 어불성설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32평 사시는 분들이 49평으로 옮겨가고 싶은, 그리고 지방 사시는 분들이 서울 노른자 땅으로 이사 가고 싶은 이런 욕구 다 돈 욕심 아닌가요? 그 돈은 돈이 아니고 저 돈은 돈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물론 그런 분들은 봤어요. 아,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정도 벌면 전 그 이상은 돈 욕심은 없고 저는 그 이후에는 워라밸이 더 중요해요. 이런 사람 맞지만 저는 돈이 아예 싫어요. 저는 돈 다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 본 적 없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 제일 좋은 게 부업을 하더라도 뭐 음식점 알바를 해도 좋고요. 카페 알바를 해도 좋은데 만약에 퇴사 후 창업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자신이 좀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계될 수 있는 직종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알바를 블로그 원고 알바 작가를 했지만 그게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저의 큰 글쓰기 스킬이 늘어남에 따라서 큰 자산이 돼가지고 제가 블로그 대행사 창업을 했을 때도 상당한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 점도 정말 꿀팁입니다. 뭐 내가 나중에 뭐 지금은 좀 논란이 많지만 백종원 아저씨처럼 내가 큰 뭐 요식업 CEO가 되고 싶어. 그럼 음식점 가가지고 알바를 하세요. 근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요, 만약에 자기가 사업자의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 빨간 날도 쉬지 마시고요, 주말도 쉬지 마시고 월화수목금토일 한번 다 일해보세요. 그걸 먼저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정말 좋은 거예요. 월급쟁이 분들이 제일 좋은 게 뭐죠? 리스크 없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구조조정을 하거나 회사에서 뭐 힘들어가지고 월급 밀리면 당연히 나오거나 뭐 실업급을 받고 퇴직 생활을 하겠지만, 그렇게 뭐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정말 리스크가 없잖아요. 물론 일을 열심히 못 해가지고 직장 상사한테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고 인센티브가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적어도 자신이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내용의 급여는 적어도 최소한의 보장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 사업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리스크 없이 사업 연습을 한다. 장사랑 사업하시는 분들이 큰 오해를 받고 있는 게, 큰 착각을 하시는 게 되게 시간이랑 돈이 많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장사랑 사업하는 사람들은 쉬고 있어도 솔직히 말해 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온통 24시간 자고 있을 때까지도 사업 생각밖에 안 해요. 그래서 좀 그 자신이 휴일을 포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저녁에 있는 사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이거를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근데 내가 이거 두 가지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이 좋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일이 너무 좋고 그리고 돈이 너무 좋다, 그러면 적성에 맞는 거고요. 저는 이거는 정말 포기 못 하겠어요. 저녁 있는 삶하고 주말 있는 삶을 포기 못 하겠어요. 저는 그냥 직장 생활을 할래요. 그러면 그냥 부업으로 만족하시고 소득 창출만 더 하시길 바래요. 그렇게 하면 됐고, 그렇게 해서 저는 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00만 원대 월급 받았지만 부업으로도 200만 원 넘게 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블로그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50개 업체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지금 행복하냐 하면 행복해요. 100% 행복하다고 말은 못해요. 내가 100% 행복하면 지금 현재는 안주하는 거고, 저는 직장 생활이 죽도록 싫어가지고 그냥 직장 생활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직장 생활하고 저하고 너무 안 맞았고, 남의 손바닥 위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성격에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매일 이 고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되게 현생이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200만 원대 월급, 300만 원대 월급밖에 못 받는데 내 미래가 그려질까? 나는 어떻게 인생 역전을 해야 되지? 내 꿈은 아파트에 사는 건데, 내 꿈은 뭐 여자친구를 데리고 파인다이닝을 가는 건데, 내 꿈은 뭐 29살, 30살에 결혼하는 건데 결혼 자금이 없네. 이 생각을 뭐 왜 안 하겠어요? 모두가 해요. 모두가 하는데 그냥 누가 먼저 움직이고 누가 먼저 행동하고 누가 먼저 결과를 보여주느냐, 딱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목표에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